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고양선이 기존 발표대로 세전역에서 고양시청 구간으로 표기됐습니다. 고양선의 식사동 연장은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검토 과제로 포함되면서 정부 공식 문서에 식사동이 처음 언급된 데 가능성을 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 동산입니다. 최근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발표와 총선 이후 효과가 더해져 여러 호재들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고양시 안에 식사지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식사지구 내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거주형 오피스텔 483세대, 근린생활시설 88개 호실로 식사지구 베네하임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식사지구에 대한 입지 설명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사지구 위시티 같은 경우에 분양가 초기 8억 원대로 대치동과 비슷한 수준의 기대치가 높았던 투자처였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경전철 사업 확정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었는데요. 결국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교통은 부동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금 식사지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교통 호재들이 구체화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사업 확정이 유력화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고양선 등 교통 호재로 인해서 투자 목적으로 현 시점 계획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듯 지하철역이 없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것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린 호재들을 빼놓고도 식사동 자체가 서울시하고 근접해 있는 위치에다가 학군 형성이나 병원 등 원래 입지 자체가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또 식사지구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사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재석 씨도 거주했었고요. 김구라, 지석진, 유상무, 김용만 씨, 그리고 부활의 김태원 씨까지 그 밖에도 많은 연예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문학군이 위치해 있다는 것도 크게 주목할 점인데요. 식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저연고등학교, 양일중학교, 그리고 특목고가 일반고로 최근 전환될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고양국제고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양일중학교는 외고, 과학고 포함, 특목고 입시 성적 진학 순위가 전국 3위, 대단히 높은 순위입니다. 2016년 이후로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를 보내는 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그 순위가 전국에서 3위, 수도권에서 2위라는 것입니다.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평균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 평균을 넘어서 공부를 얼마큼 잘하느냐를 뜻하는데요. 양일중학교는 이 학업 성취도 면에서도 86%로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강남이 90%, 분당, 수지 이런 곳들이 90% 또는 80%대 후반, 이렇게 비교해보면 80% 후반대로 대단히 높은 수준인 것이죠. 그리고 저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90% 이상에 매년 서울대로 보낸 순위는 특목고까지 모두 포함해서 일산 전체 3위, 특목고를 제외하면 일반고에서는 1위로 일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심하고 자녀들을 중고등학교까지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는 명문 학군이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 5분 정도의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일산 동국대병원까지 향후 교통 호재만 더 추가되어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학군, 병원, 교통까지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투자처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 식사지구에 대한 입지 설명을 마치고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입주가 예정돼 있는 위시티 자이 2, 3차와 같은 부지에 위치해 있는 도시개발구역 5블럭 1, 2, 3, 4로트에 해당하는 식사지구 베네하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이 2, 3차는 현재 상황에 맞게 프리미엄이 7천 이상 1억까지도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 가치가 입증되었는데요. 요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아파트 투자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거주형 오피스텔의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주력 평형은 29평형대로 타입은 2가지, 전세대 투룸 복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려 1천여 평의 면적에 2개 동, 지하 6층부터 지상 23층까지
오피스텔은 483세대, 근린생활시설 88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차 대수도 581대로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사지구는 전체 상업시설의 비율이 4% 정도로 실제로 많이 부족한데요. 그렇다 보니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수 제한에도 자유로운 투자 상품이면서 우수한 주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서울권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나 단순 실거주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습니다. 식사 베네하임의 주력 평형인 A타입 29평형입니다. 입구 중문은 선택형 유상 옵션이며 신발장과 팬트리 공간이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관심도가 높은 2, 3인 가구에 맞춘 수납 공간의 확보죠. 붙박이형 냉장고와 주방 수납 공간까지 무상 옵션입니다. 먼저 1층 큰 방입니다. 붙박이장이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에는 넓고 큰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까지 무상 옵션 사항입니다. 작은 방에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호텔식 구조로 모던한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타입 복층은 기역자 형태로 꽤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어 소음이나 단열에 탁월합니다. A타입 29평형 투룸 복층 구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분양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층 2억 중반의 분양가를 시작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빠른 분양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사 베네하임은 입주 후 입주민들만을 위한 단지 내 셔틀버스가 2대 기증되는데요. 전철역과 단지를 교차하면서 운행되어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인근 동국대병원과 동국대학교의 실수요자들이나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 거주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젊은 층의 실거주가 예상되는 만큼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 도시기금에서 세입자들에게도 적극 홍보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전월세 대출 등을 1%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면서 기존 월세 수익만을 바라보는 오피스텔 투자가 아닌 반전세 또는 전세 활용으로 2030 실수요자들의 월세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해 줌으로써 여러 호실을 선점하며 갭 투자에 대한 반응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부상 업무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도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면서 실거주 또는 투자가 가능한 점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식사지구 입지 설명과 함께 위시티 1만여 세대의 배우 수요를 안고 건설되는 식사지구 베네하임 주상복합
오피스텔과 근린상가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분양가 및 모델하우스 위치 안내는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